자, 이번 시간에는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 제곱근의 성질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인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어떠한 것, 실수인 것만 이야기를 하겠다. 자, 실수 a의 n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x의 n제곱근이 누가 된다? a가 된다. x의 n제곱이 a가 되게 하는 누구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는 근이 몇 개입니까? 그렇죠. 범위에서는 n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n개. 하지만 실수 n개 중에서 실수인 게 몇 개 있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냈죠. n이 짝수이라면 a가 양수일 때는 n제곱근 a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있었죠. 이때 n제곱근 a는 양수, 마이너스 n제곱근 a는 음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0 하나가 있었고 0,0에서 만났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데 지금 이러한 그래프에서 a가 음수인 y는 a, 근데 a가 음수일 때 만난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더라. 그 다음 위에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n이 홀수일 때는 n제곱근 a, 그 다음에 0, 여기도 n제곱근 a가 됐죠. 근데 다만 여기에 n제곱근 a는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때 음수에서 만나는 누구일까? 음수 값이 나오더라. n제곱근 a라고 해서 무조건 양수인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번 시간에 제곱근의 성질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n이 짝수이든 n이 홀수이든 실수인 n제곱근에서는 양수는 이렇게 하나입니다. n제곱근 a. 누구인 거? 양수인 n제곱근 a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a의 양수인 n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여기에 양수라고 되어 있죠. 양수, 영, 대소관계가 성립한다. 바꿔 말하면 실수라는 뜻이죠. 누구는 복소수는 대소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수인 거죠. A의 실수인 n제곱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일하다. 누구다? n제곱근 A.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제곱근의 성질. 자,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여러분 먼저 볼까요? 우리가 이제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면 n제곱근을 이야기를 하죠. n이 2, 3, 4 어떠한 것이 돼도 상관이 없더라. 하지만 예전에 배웠던 거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곱근, 여기도 제곱근이죠. 바꾸면 우리가 루트라고 했던 거 어떠한 성질이 가지는지. 자, A가 양수이고 그 다음에 B가 양수에 대해서 n이 누구일 때? 우리는 자연수일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하면 루트에 똑같이 A, B 이렇게 곱해졌죠.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하면 루트 B분의 A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트 A의 전체 n제곱을 하면 이거는 루트의 A의 n제곱이 되더라.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확장을 해서 이제 루트 제곱근이 아니라 n제곱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시간에. 자, 보겠습니다. 조건은 똑같죠. A와 B가 지금 무슨 값? 양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M과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자, 이 주어진 식이 성립하느냐 보는 거예요. 이 주어진 위에와 똑같죠. 제곱근, 루트, 뭐 여기를 n제곱근.
그래서 똑같은 세제곱근일 때 성립하고 네제곱근일 때 성립한다 이런 뜻인 거죠. 이걸 성립하는 거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를 n제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제곱, 자 n제곱근 a를 n제곱하고 곱하기 또 n제곱근 b 전체를 이렇게 n제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주어진 값의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거는 결국 a가 되고 이거는 b가 되는 거죠. 자, 이 값을 n제곱을 하니까 ab가 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ab의 n제곱근이 얘란 거죠. 그런데 n제곱근 a도 양수이고 n제곱근 b도 양수이기 때문에 두 개 양과 양을 곱하니까 n제곱근 a와 n제곱근 b 곱한 것도 양수인 거죠. 바꿔 말하면 n제곱근 a와 n제곱근 b 두 개 곱한 이 값은 n제곱을 하니까 ab가 됐죠. 그래서 ab의 n제곱근이죠. n제곱근. 근데 그냥 n제곱근이 아니라 누구인? 양수인 n제곱근입니다. 양수인 n제곱근이죠. 근데 그 양수인 n제곱근은 이번 시간 바로 앞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몇 개 유일하더라. 양수인 n제곱근은 간단하게 우리가 n제곱근 a, b였습니다. n이 홀이든 짝이든 상관없이 a, b의 양의 n제곱근은 n제곱근 a, b입니다. 그런데 얘도 양수의 n제곱근이죠. 근데 그러한 값이 실수인, 양수라고 하는 말은 실수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얘도 그 ab의 양의 n제곱근이고 얘도 ab의 양의 n제곱근인데 이러한 값이 몇 개 존재하더라. 이러한 값이 그렇죠. 이러한 값이 유일하게 한 개 존재합니다. 한 개. 유일하게 한 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는 n제곱근 ab 이렇게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선생님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이 주어진 거듭 제곱근의 성질 이게 성립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n제곱근 a에 n제곱을 하면 a가 되고 n제곱근 b에 n제곱을 하면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값을 n제곱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 각각에 대한 n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n제곱근 b의 n제곱 분의 n제곱근 a의 n제곱이 되죠. 근데 이거는 뭐가 된다 여러분? b분의 a가 됩니다. b분의 a. 그런데 주어진 값 이것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양수분의 양수를 나눴습니다. 양분의 양. 그 또한 양이죠. 주어진 이 값을 몇 제곱하니까 n제곱하니까 b분의 a가 됐습니다. 그럼 결국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 이 값은 ab의 얼마? n제곱근이 되죠. 근데 양수니까 b분의 a의 양의 n제곱근이 됩니다. b분의 a의 양의 n제곱근. 우리가 양수인 n제곱근은 몇 개 존재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한 개 존재한다고 했죠. 한 개 유일합니다. 한 개 존재합니다. 그 한 개 존재하는데 그 값이 자,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자, 등호 같다. 근데 그게 몇 개 존재한다? 유일하게 하나 존재합니다. 그러한 값이 누가 됩니까? n제곱근 b분의 a가 되죠. 근데 얘도 b분의 a의 양의 n제곱근 이것도 b분의 a의 양의 n제곱근 그게 몇 개 존재한다? 유일하기 때문에 두 개는 같다. n제곱근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는 그래서 n제곱근 b분의 a가 성립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진 값을 n제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그 지수법칙에 의해서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주어진 값은 가로 열고 n제곱근 a에 mn이 되죠. 그리고 이 두 개 mn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에 의해서 자리가 바뀌고 다시 m을 밖으로 끄집어내면 n제곱근 a에 n제곱에다가 이거의 전체 m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주어진 안의 값은 a이기 때문에 a의 m제곱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에 있는 값이 양수죠. n제곱근 a가 양수인데 그걸 또 2 이상이 자연수 m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양수입니다. 결국 이 안에 있는 값은 n제곱을 했을 때 a의 m제곱이 됐죠. 그러면 a의 m제곱에 양의 무슨 제곱? n제곱근이 되는 거죠. n제곱근. 근데 a의 m제곱에 양의 n제곱근 이게 누굽니까?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몇 개가 존재한다?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습이 다르지만 유일하기 때문에 이 주어진 값과 그리고 n제곱근 a의 m제곱 두 개는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또 주어진 이러한 공식이 성립합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이러한 식이 성립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성립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자, m제곱근 n제곱근 a를 전체에 m제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주어진 얘와 여기 m제곱근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어떠한 값이 나온다? n제곱근 a가 되겠죠. 이거를 또다시 m제곱을 안 하고 또다시 이제 n제곱을 했습니다. 여기에 누구 했다? n제곱을 했죠. 그럼 누가 나오겠습니까? a가 나오겠죠. 그거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 부분을 보여주면 자, 이거 m제곱 먼저 하니까 이렇게 n제곱근 a에 전체에 n제곱이 되고 그걸 이제 누가 된다 여러분? 이게 a가 되겠죠. 근데 n제곱근의 a도 양수고 그걸 또다시 m제곱근을 해도 양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 값은 m제곱에 n제곱을 했죠. 그러니까 m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누구였죠? a였죠. 그래서 a의 양의 mn제곱근인 거죠. 근데 이러한 값이 몇 개입니까?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얘는 누구더라? mn제곱근 a가 되죠. 그게 어떻게 된다? 같더라. 유일하기 때문에. 주어진 이 값과 이 값 두 개 다 a의 양의 mn제곱근이니까 두 개는 같다. 유일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n제곱근을 곱하게 되면 이 안의 값을 두 개를 그냥 곱하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n제곱근 ab 이것도 n제곱근 b분의 a 그리고 전체 m제곱을 하면 이 근호 n제곱근 안으로 들어가죠. n제곱근 a의 m제곱 그리고 m제곱근과 n제곱근이 있으면 이거는 mn제곱근 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둘 다 누구일 때 여러분? 둘 다 양수일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듭 제곱근 안에 값이 양수일 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여기 n제곱근 a에서 이 n이 홀수인 경우에는 a가 음수이어도 되죠. 맞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건 얼마더라?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이야기를 할 때 둘 다 무슨 값일 때 이러한 그 성질 공식이 성립할 때는 둘 다 무슨 값? 음수일 때만 둘 다 양수일 때만 됩니다. 만약에 양수라고 하는 조건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성립하지 않는 선생님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오면 여러분이 고1 때 배웠던 복소수에서 음수의 제곱근 안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마이너스 붙였죠. 둘 다 양수일 때 마이너스 붙이니까 음수겠죠. 이때 여러분 실수하기 쉬운 게 주어진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얘를 두 개를 곱해서 루트 AB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돼서 루트 AB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죠. 왜? 이 안의 값이 뭐기 때문에? 음수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이 성립하려면 n제곱근 안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 양수, 둘 다 양수일 때만 성립합니다. 이렇게 제곱근 안에 또는 n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더라? 루트 ai의 루트 bi i가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i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되죠. 다음에 이것도 나타내면 루트 bi 분의 루트 a고 분모를 실수화하기 위해서 여기 i로 곱해주면 마이너스의 루트 b분의 루트 ai가 되죠. 분모의 i 제곱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결국 얘는 마이너스의 루트 마이너스 a 나누기 루트 b고 또 루트의 루트니까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b분의 a죠. 그럼 다시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 주어진 이 값이 이렇게 성립하더라. 맞죠? 그 다음에 이 값이 어떻게? 이렇게 성립하더라.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여기 누구? 루트 안의 값이 얼마기 때문에? 음수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n제곱근의 성질을 이야기를 할 때는 n제곱근 안의 값이 양수일 때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수일 때만 이렇게 네 가지 성질이 성립합니다. 자, 이 내용 바탕으로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둘 다 몇 제곱근? 세제곱근이죠. 그래서 같이 세제곱근의 2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2의 3승이니까 얼마? 세제곱근과 이렇게 소거 제곱 사라지고 2가 남습니다. 자, 4제곱근이죠. 그래서 4제곱근의 3분의 2배 43 그리고 여기 4제곱근 안의 값이 전부 다 양수입니다. 물론 여기 짝일 때는 양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되겠죠? 자, 4제곱근에 3을 약분하니까 81이고 81은 3의 4승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값은 6제곱근의 2의 제곱의 세제곱이고 전체의 세제곱 한 거는 이 n제곱근, 6제곱근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6제곱근의 2의 제곱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2 곱하기 3에서 2의 6제곱.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제곱근이 있고 제곱근이 있죠. 이거는 사실 제곱근 이거는 생략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6제곱근 64로 나타낼 수 있고 64는 2의 6승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답이 2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제곱근의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둘 다 무슨 값일 때? 양수일 때 성립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n제곱근 n제곱근 같으면 이렇게 묶어서 나타낼 수 있고 전체 m제곱이면 이렇게 n제곱근 안으로 들어가고 이 지금 거듭 제곱근이 여러 개가 있으면 두 개를 곱해서 하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